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노쇼를 했기 때문이에요. 나 믿고 이 업체랑 계약해라, 추가금이 없는 정찰제. 솔직히 그놈의 추가금 때문에 웨딩 촬영을 3번이나 한 역사에 남을 신부일 것 같은데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저를 잊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초에 결혼을 하고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난 한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진짜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이런 걸 보면서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이 한번 돼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12월 초에 그랜드 컨벤션 그랜드 볼룸홀에서 예식을 진행했고요. 1, 2부가 있던 동시 예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부터 본식까지 타임라인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면서 결혼 준비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출 내역을 엑셀로 관리를 했는데 총 지출 내역 플러스 항목별 지출 내역을 열심히 정리해서 그냥 날리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해보는 결혼이니까 아낀 부분에서는 정말 잘 아꼈지만 센 부분에서는 줄줄줄줄 돈이 샌 것도 있어서 저의 지출 내역은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보기란 보시고 남겨주시면 취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부부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예식장 계약하기였어요. 꼭 이날이어야 한다는 건 없었지만 토요일 예식을 희망했고요. 저희 쪽 본가에서 가까운 곳으로 예식장 투어를 했습니다. 신부 측에서 가까운 쪽으로. 근데 예약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딱 1년 전쯤부터 투어를 다녔는데 이미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어가지고 가능한 날짜도 몇 개 없더라고요. 그 시기에 예약 가능한 날짜 중에서 12월에 딱 하루 토요일이 남아있어서 그럼 그때 저희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날짜와 홀 예약을 했습니다. 꼭 이날 해야 한다라는 날짜가 있으시다면 아마 1년 훨씬 전부터 선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인기가 좋은 홀들은 1년 반 전에도 예약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버진로드나 층고보다는 저는 동시 예식을 꼭 하고 싶었고 홀이 큰 홀에서 예식을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재 L타워, 잠실 롯데호텔, 삼성동 그랜드 컨벤션, 강남 엘리에너 호텔 이렇게 4가지로 후보를 추렸고요. 최종은 그랜드 컨벤션 그랜드 볼룸 홀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그 밥 컨벤션이라는 별명이 있다던데 그만큼 저는 식사에 정말 만족을 했고요. 저는 한식 B코스에 국수를 추가를 했는데 특히 메인이 전복, 떡갈비, 대하구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른들이 특히 맛있었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고 주차도 800대나 가능하다 보니까 주차 불편함도 없었던 장점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서브홀은 사용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 내서 와주시는 분들한테 메인이 아닌 곳에서 그 식탁이랑 화면 틀어놓고 거기서 식사 대접하고 싶지 않았던 바람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그랜드 볼룸홀은 최대 착석 인원이 7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가 개혼이다 보니까 하객 수가 많았는데도 한 번에 한 홀 안에서 대접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약에 보증 인원이 400명 아래다 하시면 이건 크게 고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본식 당일을 위한 예약들을 최우선으로 했는데요. 식장 계약하고 본식 스냅, 아이폰 스냅, DVD 이렇게 바로 계약을 했어요. DVD는 클라비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할 때 클라비랑 했는데 영상이 너무 예뻐서 저도 소개받아서 진행을 했고 확실히 영상으로 그날을 돌려보니까 저 생생해서 DVD 예약한 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아이폰 스냅
예약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스냅이 노쇼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이폰 스냅 하기 잘했다고 하던데 저는 르로제라는 곳에서 예약을 했거든요. 3주 전에 논란이 터지면서 업체들이 줄줄이 업무를 다 중단하고 취소하고 노쇼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그 다른 업체랑 연관이 된 논란들 때문에 연락도 안 받고 환불도 처음에는 카톡으로 신청하라고 했다가 구글 폼 작성하라 그랬다가 네이버 카페에 글 남기라 그랬다가 환불도 안 해줄 거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니까 피로감만 올라가고 뭐 단체 소송, 피해자 단톡방 이런 게 엄청 생겼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도 한 명의 작은 피해자로서 들어가서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냥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체감이 훨씬 몇 배로 더 크게 느껴지고 더 몇 배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예약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아쉬웠고요. 그럼에도 이런 속상한 마음을 덮을 만큼 성공한 거는 본식 메인이랑 서브 스냅을 나비아 스튜디오, 다일 스튜디오 이렇게 각각 예약을 했는데요. 그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유명한 업체들도 너무 많고 저도 처음에는 한 번뿐인 본식이니까 1년이나 준비했는데 유명한 스튜디오랑 계약해야지 안 그랬다가 본식 날 사진 망하면 평생 후회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약하기도 너무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또 흔히 말하는 플래너 파워가 있는 분과 진행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예약을 이제 제가 전화를 직접 예약 문의를 돌리면 플래너 통해서 문의해달라고 하거나 예약이 다 차 있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결정하자 해서 진짜 많이 비교해보고 사진 퀄리티만 보고 고른 업체인데 결과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와서 제 지인들한테도 나 믿고 이 업체랑 계약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여성 작가님이신데 엄청 뛰어다니시면서 제 본식 진행까지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잘 나올 수 있을지 진짜 손끝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이따 본식 후기에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예약했는데요. 저희는 유럽으로 2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패키지나 여행사를 끼지 않고 저희가 항공, 숙소 다 알아보고 예약을 했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이렇게 3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미리 예약하면 조금 싸게 예약할 수도 있기도 하고 본식 다가오고 집 구할 때쯤이면 잔금이나 큰돈 나갈 게 많으니까 미리 모아둔 돈으로 큰 것부터 해결하자 이런 생각으로 신혼여행도 초반에 예약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웨딩 촬영을 3번이나 한 역사에 남을 신부일 것 같은데 몇 달씩 텀을 두고 촬영했어서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한 건 없었고요. 오히려 남편은 나 다음에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서 여러모로 좋았다. 근데 처음 촬영은 그 신규 스튜디오의 샘플북 촬영을 저희가 모델로 가서 진행을 했고요. 2번째 촬영 때 제가 고른 스튜디오는 미모아 스튜디오, 드레스는 로즈로사, 메이크업은 프리빗이었어요. 1부랑 2부 때 로즈로사의 드레스를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보통은 본식과 촬영 드레스를 한 번에 계약을 많이 하니까 저도 촬영 본식 로즈로사 원장님 지정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드레스는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본식 일주일 전에 사이즈 체크하러 다시 가잖아요. 그때 방문해서 그때 2부 드레스를 바꿨는데 이것도 신의 한 수였어요. 엄청 신경 써주시고 저 때문에 기위도 막 늘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키가 크니까 드레스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뒤늦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죄송했는데 조금이라도 아쉬운 마음이 들면 그 드레스랑은 인연이 아닌 거다, 다른 거 입어보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후회 없는 1부, 2부 드레스로 잘 골라서 진행을 했고요. 메이크업은 제가 평소에 팔로우하면서 보던 슬기 부원장님, 지금은 원장님이신데 저랑 인스타 친구여서 나중에 결혼하면 꼭 이분한테 메이크업 받아야지 생각했던 분이라서 고민 없이 그때 그분한테 딱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촬영 스튜디오는 모노페이퍼, 메이크업은 제이별K, 드레스는 메리앤마리를 선택했어요. 영상 찍을 내용 정리하면서 진짜 모노페이퍼는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인스타에 돋보기 있잖아요. 거기에 웨딩 사진만 뜰 정도로 진짜 제가 정말 많은 웨딩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스튜디오를 정할 때 저는 크게 인물 중심이냐 배경 중심이냐 그리고 하루에 몇 팀을 촬영하는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한 타임에 여러 팀 촬영을 하는 곳이면 왔다 갔다 촬영하는 것도 보이고 은근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보정 색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 모노페이퍼가 인물 중심이면서도 하우스에 정원도 있어서 촬영 스팟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경도 심심하지 않고 또 촬영 후기로나 태그 검색 이런 걸로 보는 진짜 후기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마다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고 추가금이 없는 정찰제. 솔직히 그놈의 추가금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너무 많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추가금을 낸 것도 많고 근데 투명하게 정찰제로 플래너 융 상관없이 진행되니까 정말 이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촬영 갔을 때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여름 촬영이어서 엄청 더웠는데도 지치지 않고 촬영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신부나 신랑이 원하는 게 있으면 딱 캐치해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리드도 해주시고 또 지쳐 보이면은 잠깐 쉬고 갈까요? 물 한 잔 드시고 하실까요? 이렇게 엄청 섬세하게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오래 기억에 남을 촬영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앨범도 받았는데 한 컷 한 컷 보면서 그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좋더라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가죽 같아.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첫 사진은? 오! 예쁜 내가 나오네요. 와, 근데 엄청 선명하고 예쁘게 나왔다, 그치? 오! 오! 제가 이걸 사진을 참 좋아한답니다. 오. 아! 예쁘다.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 두 개다. 엄청 자연스러워 보이지? 예쁘다. 아! 앨범 커버 아닌가요? 잘 나오셨어요. 맞아, 이 드레스가 예뻤어. 이 머리도 괜찮아. 맞아. 우와! 이거야말로 화보 아니야? 우와, 근데 사진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많았나? 이것도 마음에 들어. 우와. 맞아, 이 피날레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이거를 찍을 때 작가님이 더 열정적이었어. 아, 너무 행복했다. 이 앨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도 네, 바로 펼쳐놓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넘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모노페이퍼의 장점은 저와 신랑다운 모습을 가장 예쁘게 담아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봐도 행복할 것 같고 그 기억이 오래 남아있으니까 정말 여기를 선택하기 잘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정말 저 믿고 한번 예약하세요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업체입니다. 부케는 오르네먼트에서 본식이랑 촬영 모두 진행했고요. 촬영 때는 메인 부케, 서브 부케, 한송이꽃, 헤어 장식꽃, 부토니에 이렇게였고 본식 때는 부케, 부토니에, 코사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원하는 느낌의 부케를 사진 찍어서 보내도 되고 여기는 오마 부케라고 드레스랑 홀 사진, 원하는 색감 이런 거를 전달 드리면 거기에 맞게 어울리는 느낌으로 알아서 제작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다 예뻐서 결정하기 힘들다 이럴 때는 오마 부케 괜찮을 수도. 그리고 저희는 부지런히 집을 구해가지고 본식 4달 전쯤에 신혼집으로 입주를 했고요. 여기가 그 신혼집입니다. 본식이 다가오면 자잘자잘하게 할 게 진짜 많고 청모도 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미리 이사를 했습니다. 오히려 같이 살면서 준비하니까 훨씬 소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수월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 혼주 한복은 라우나제에서 했고요.
온이담, 운선재, 숙현한복 뭐 이렇게 두고 고민을 하다가 라우나제로 했고, 제가 좋아하는 정찰제 1인 53만원, 2인 총 106만원에 추가금 없이 갈래 치마랑 장신구 신발, 헤어 장식 다 대여했고요. 라우나제에서 만약에 피팅을 해보시면 그 룸에서 진행하실 텐데 룸 밖에 포토존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 몇 장 남길 수 있으니까 남겨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엄마 피팅할 때는 포토존 있는 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몰랐는데, 시어머님 피팅할 때는 사진도 여러 군데서 남기고 가족들이랑도 사진 찍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살짝 그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라도 사진을 남겼으니. 그리고 청첩장은 바른손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은 필카드에서 진행을 했고요. 종이 청첩장은 총 600장, 모바일은 평생 소장으로 19,900원에 진행을 했고, 바른손에서 종이 청첩장을 하면 모바일은 무료로 제작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필카드가 좀 더 다양하게 있어서 저는 필카드에서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혼주 메이크업은 시댁은 출장 메이크업으로 시댁에서 했고요. 저희 집은 저와 같은 샵으로 엄마, 아빠, 동생, 저, 신랑 이렇게 같이 받았어요. 원래는 슬기 원장님 계셨던 프리빗으로 예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본식 한 달 전에 거기가 갑자기 폐업을 하는 바람에 원장님도 그때 다음 이제 일할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어서 급하게 비기닝이라는 다른 샵으로 예약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직도 화가 나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는 잠시 뒤에 본식 후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엄마랑 같은 샵에서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혼주 햄에도 레퍼런스를 찾아갔는데도 완전 레퍼런스랑 다른 헤어랑 메이크업을 해주셨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그래서 저희 엄마는 좋은 날 그냥 넘어가자고,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 여기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수정을 했거든요. 저는 눈으로 봐야지만 안심을 하는 성격이어서 제가 봐드릴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큼직한 것들이 다 결정되고 나면 틈틈이 챙겨야 되는 것들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상견례, 패백 진행 여부, 진행한다면 패백 음식, 예물 예단 있다면 준비하고, 사회자 축사 축가 부탁하고, 주례가 있다면 주례 선생님도 뵙고, 신혼집, 가전, 가구, 생필품, 기타 등등 채워 넣고, 하객 리스트 작성, 홀 체크리스트 작성, 홀 시식, 신부 관리. 저는 동시식이었어서 코스로 나왔기 때문에 메뉴지도 제작, 성혼 선언문, 혼인 서약서, 사회자 대본 검수, 청첩장 모임, 신혼여행 준비, 뭐 환전이나 짐 싸기 등등, 답례품 준비. 저희는 답례품은 회사에 돌릴 답례는 미리 준비를 해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나눠드릴 수 있었어요. 또 카드 일시 한도 상향, 식전 영상, 축가, 반주 음악, 뭐 BGM 정하고, 음원 준비하고, 포토부스 등등등. 플래너님이 있다면 그때그때 플래너님께서 챙겨주시겠지만, 저희처럼 업체 정하고 딱 예약만 도와주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를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 챙기셔야 됩니다. 정신건강에 좋으려면 플래너를 끼고 하라고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저희도 처음에는 플래너를 끼고 했다가 만족도가 좀 낮았어요. 추천해주시는 업체가 너무 생뚱맞거나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랑 너무 안 맞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연락도 잘 안 되는 플래너님이셨어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계약을 취소하고 온전히 저와 제 신랑이 주도적으로 저희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그렇게 꽉 채운 1년의 결혼 준비를 끝내고 대망의 본식 날, 준비물 빠짐없이 잘 챙겨가지고 준비물은 전날 적어두는 게 좋아요. 해서 비기닝 샵으로 이동을 했고요. 저희 본식의 작은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부모님 헤어랑 메이크업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대충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일일이 여기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싫다, 별로다 말 잘 안 하시는 저희 엄마도 엄마 이상하지 하면서 되게 시무룩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되게 아팠고, 같이 갔던 저의 친동생이 저 메이크업 받는 중에 이렇게 방으로 오더니 언니 엄마 어떡해? 얼굴 어떡해? 머리 어떡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 신랑은 여기 옆머리, 남자들 옆머리 고정하잖아요. 거기에 살짝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에 신랑 머리가 엄청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은데 내 신랑이 비교 사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신부 메이크업으로 돌아와서 헤어 선생님한테 원하는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앞머리를 5대5로 고정할지 살짝 3대7 정도로 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메이크업 끝나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쪽 머리는 고정을 하지 않은 채로 포니테일로만 머리를 하고 저는 메이크업을 받으러 이동을 했고, 본식 메이크업도 원하는 레퍼런스 다 담아서 구체적으로 눈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색조는 이런 느낌을 원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끝냈거든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앞머리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채로 여기랑 여기 양쪽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는 채로 메이크업을 다 받고 드레스를 갈아입었는데 9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도 대기만 자꾸 하라고 시키고 헤어를 안 봐주시길래 저 이제 아웃 20분 남았는데 헤어 안 하나요? 이랬더니 바디 메이크업하고 마무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헤어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네? 신부님이 머리 이렇게 내려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시간은 뭐 흘러서 시계를 보니까 아웃까지 15분밖에 안 남았고 막 직원분들 뒤에서 무전하고 난리 나고 제 바로 들리는데 뭐 이 신부님 뭐 헤어 어쩌고 저쩌고 다 들리면서 황당하면서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저를 잊은 거예요. 제 머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막 너무 불안하고 9시간 이제 막 2분 남았고 1분 남았고 이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스태프분들과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막 급하게 오시더니 아까 그분보다 이분이 직급이 더 높다면서 더 잘하신다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이렇게 묶고 화장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도 안 되어 있는 머리를 급하게 막 유핀으로 꽂고 그러니까 다 찔리고 난리가 나서 엄청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앞머리를 어떻게 할지 이제 상의를 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스프레이를 다다다다다닥 뿌려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어떤 게 제일 화가 났었냐면 첫 번째로는 왜 내 머리를 만지던 사람은 메이크업 끝나고 고민해봅시다 이래놓고 사라져서 어디로 간 거죠? 두 번째는 무한대기 시키고 계속 기다렸어요. 정말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드레스 갈아입을 기다리고 뭐 그러다가 9시간이 다 돼서야 내가 언제 마무리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서야 바디 메이크업하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간 분배를 대체 어떻게 한 건지, 내가 만약에 안 물어봤으면 저는 더 대기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화가 나고요. 또 고객이 다 듣고 있고 급한 상황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빨리 식장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신부님 헤어 안 끝난 거예요? 뭐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전을 하고 난 그걸 다 들리니까 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를 잊었다는 거를 인정하는 정황을 딱 제가 들어버린 거잖아요. 또 헐레벌떡 오더니 직급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원하는 머리가 뭐였냐고 묻지도 않고 스프레이부터 뿌려버린 거. 2부 헤어 변형이 있으니까 스프레이는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전달을 받지 못하셨으니까 일단 스프레이부터 뿌려버린 거죠. 그래서 2부 때와 1부 때 저의 앞쪽 머리는 똑같습니다. 스프레이로 아주 찰싹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직급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미 레퍼런스도 보여주면서 어떤 머리를 원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소통을 끝냈고 내가 원하는 헤어를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그분은 사라지셔서 결론적으로는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아웃도 결국 40분이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추가 요금까지 냈어요. 제가 그렇게 늦었는데도 사과 한마디도 안 하시던 직원분들의 대응이 정말 프로답지 못하다고 느꼈고, 오죽하면 이모님이 신부님 여기서 이 상황에서 안 오신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잘 참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딱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빨리 이 상황을 헤쳐나가서 식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살짝 이제 출발해서 차에 타고 긴장이 풀리니까 그때 좀 눈물이 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공익을 위해서 저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혹시나 무서워가지고 예상보다 훨씬 늦게 식장에 도착하게 돼서 예정되어 있던 사진 촬영들을 스킵하거나 초고속으로 촬영을 했고 선혼판도 못 찍을 뻔했어요. 근데 2부를 진행하는 예식에서는 선혼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나비아 작가님께서 홀 직원분들이랑 직접 소통하시면서 막 리허설도 같이 진행해 주시고 그 사이에 사진도 틈틈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헤어가 또 그 와중에 완벽하게 안 돼서 자꾸 머리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봐주시고 해서 나름 순조롭게 본식은 진행을 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 너무 생각이 나서 흥분을 했는데 조금 후 가라앉히고 하객맞이도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늦어졌고 속상함은 평생 기억하겠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다 생각하고 다행히 본식에서 특별한 실수나 음향이 잘못 나왔다거나 타이밍이 안 맞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이 이야기는 굳이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어서 영상에 담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다른 신랑 신부님들은 한 번뿐인 좋은 날 속상한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저의 이런 경험을 들으시고 조금 더 똑부러지고 정확하게 소통하셔서 원하시던 예쁜 머리와 화장 잘 받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식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헤어 변형은 원스 헤어 변형에서 했고요. 미모화 촬영 때 너무너무 동네 언니처럼 잘해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촬영했고 머리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본식 때도 원스 헤어 변형 선생님으로 결정을 했고 본식 때 이제 1부 끝나고 대기실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하면서 선생님 보고 참았던 게 터지면서 그 짧은 사이에 막 와다다다 아침부터 이랬고요. 저 이래서 완전 서운했어요.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모님이 아니 신부님 선생님 만나더니 이제야 긴장 풀리신 거냐고 오늘 중에 제일 편해 보여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제가 빼먹은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굵직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가장 잘한 것과 후회하는 것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 헤어 변형한 것. 남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훨씬 다양해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를 선택할 때 단순히 유명세가 아니라 사진 결과물로만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로만 업체를 선택한 점 너무 잘한 것 같고 유명한 업체들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고 엄청난 실력들과 포트폴리오와 결과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만의 기준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폰 스냅 노쇼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돈만 날라갔다. 빨리 돈을 환불해주세요. 만약에 진행했다면 제일 잘한 점에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항목이긴 해요. 그리고 본식 헤어 메이크업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만족하지 않았던 헤어 메이크업 이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결혼 준비 꿀팁은 첫 번째로는 먼저 예산 틀을 어느 정도 세워두면은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첩장은 심플하게 저는 진짜 심플한 청첩장을 했는데 어차피 버려지는 청첩장이니까 너무 많은 돈을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틈틈이 내가 원하는 결혼식에 관련된 레퍼런스를 모아두고 촬영할 때나 샵에서나 잘 전달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몰아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홈케어를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화장이 먹는다는 거나 사진빨 받는 거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내 결정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너무 선택지가 많고 그것만 받다 보니 알고리즘에도 그것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야 내가 한 게 제일 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도 같이 편해집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더 생각나는 것도 나중에는 있겠지만 벌써 한 달 정도 지난 지금은 조금 희미해지는 아니 다들 2번은 못한다던데 저는 이 정도 난이도면 신랑이랑 리마인드 웨딩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안녕. I'll be there at the after party. Show up looking like a